네, 안녕하세요. MPB V리그 전문 채널 카라브리TV입니다. 제 채널은 MPB 일본 야구와 V리그 여자 배구만 분석을 진행하는 채널이고요. 다른 경기들은 분석 요청을 하셔도 분석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요일의 경기, 제가 흥국생명의 언더를 최종 픽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미적중이 되었습니다. 미적중이 돼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를 좀 짧게 리뷰해 보자면 정관장이 이번 시즌 좀 도깨비 같은 경기력이 나온 경기가 흥국생명 직전 경기와 그리고 또 도로공사 상대로 3대0 경기를 이긴 경기가 있습니다. 그 두 경기에서 조금 저희 같은 배터들 입장에서는 쓰나미가 좀 왔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정관장을 분석하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관장이 반대가 좋긴 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관장의 홈에서는 조금 경기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흥국생명의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정관장의 흐름은 또 좋지 못했고, 그래서 그쪽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경기는 현대건설, 도로공사 요 경기가 있는데 요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좀 방송이 많이 늦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사행성 도박을 좀 추가하는 영상이 좀 제작됐다고 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요 해외 배당을 좀 공개하는 게 좀 그런 쪽으로 좀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요 배당판은 공개를 못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양팀의 초기 배당 초기 기준점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초기 기준점은 조금 더 배트맨이 높게 책정이 됐고요. 오버 쪽을 조금 더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 일정과 경기력입니다. 현대건설 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은행 상대로 3대1 경기를 이겼고 2일 휴식 만에 3일 만에 경기라는 점, 도로공사는 GS칼텍스 상대로 3대1 경기를 이겼고 3일 휴식 만에 4일 만에 경기라는 점, 경기 일정 면에서는 도로공사가 조금 더 앞선다고 볼 수 있고, 최근 경기력으로 봤을 때 현대건설은 10전 6승 4패, 홈 경기도 4승 1패 좋은 경기력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10전 5승 5패, 원정 경기가 1승 4패 좋지 못한 경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 5경기를 봤을 때 현대건설은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도로공사는 5경기를 봤을 때 좋지 못한 경기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요게 좀 원인 파악을 해보자면, 페퍼저축은행 전 2세트에 강소희가 허리가 좀 삐끗하면서 교체가 됐고, 그 다음 경기부터 나오지 못하는 경기력을 좀 보여줬는데, 그 이후부터 조금은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기력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인이 백업 멤버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김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세트는 1, 2세트 초반 세트가 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최근 경기력과 경기 일정 다 봤을 때는 현대건설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팅 라인업과 운영 방식입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건설을 항상 분석할 때 저는 경기 일정을 먼저 보게 돼 있습니다. 카리에 좀 위험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타이트한 경기 일정이 잡혔습니다. 도로공사 전에 가장 타이트한 경기가 잡혔다는 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부담감도 어느 정도는 있고 2일 휴식 만에 3일 만에 경기이기 때문에 카리가 제 역할을 하기는 조금은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백업 멤버로 나오는 나연수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긴 하지만 아까 도로공사의 김세인만큼 나연수도 자기가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세트는 한 세트에서 두 세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리는 어느 정도 교체될 것을 저희가 감안하고 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자스티스와 이예림 핵심 멤버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모든 팀들의 아웃사이더 히터들이 좀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리시브 효율은 매우 좋다는 점. 두 선수들이 리시브 효율은 매우 좋지만 공격의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데이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 기업은행 전에서는 공격의 데이터들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 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김희진도 어느새 미들 블로커로 자리를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양효진은 공수 방면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다인과 김영견 두 선수 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공사 쪽을 말씀을 드리자면 강소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퍼전부터 빠지면서 조금 경기력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한 가지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강소희가 나왔던 경기에서도 어웨이 경기력은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강소희의 출전 여부도 좀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멤버들이 이제 어웨이만 가면 홈 경기력보다 많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강소희가 나온다고 해도 조금은 이제 불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강소희가 있는 거와 없는 거 차이가 저는 좀 크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마 6라운드가 이제 돌입되면서 이제 5라운드, 6라운드가 돌입되면서 외국인 용병에게 의존한 이제 팀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팀들이 이제 외국인 용병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모마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유율과 성공률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타나차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양 팀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김세빈, 배유나, 이지훈 요 이제 미들라인인데,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블로킹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좀 없다고 좀 보여지지만, 어쨌든 공격의 빈도수가 이제 현대건설에 비해서 좀 많이 낮다는 점, 이제 다양하게 좀 이제 공격이 이루어져야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이제 상대팀에서 블로킹하는 데서도 조금 이제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워낙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강소희든 김세인이든 모마, 타나차 요 삼각편대의 이제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수비하기도 현대건설 쪽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문정원은 뭐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이윤정도 최근 경기를 보면 조금은 지쳐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맞대결 경기 기록인데요. 도로공사는 이번 시즌 정말 이제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2, 3대1, 3대0 다양한 스코어로 좀 이겨줬고, 현대건설도 홈에서는 도로공사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트스코어 3대1로 두 번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이 정도의 스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가능하고, 다음은 이제 공격과 리시브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현대건설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칼이 공격의 성공률 조금은 낮습니다. 39%를 기록해주고 있고, 모마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45%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들을 보시게 되면 강소희와 타나차 41, 38 높은 공격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스티스와 이제 이예림을 좀 보시게 되면 이예림도 나쁘지 않은 공격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자스티스가 조금 낮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은 양효진과 김희진. 양효진은 지금 47% 이다영과 이제 공동 선두를 달려주고 있고, 김희진도 조금은 낮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세빈도 42%, 그리고 또 이제 배유나, 이지훈 40%를 좀 기록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양효진의 무게가 이제 실린 현대건설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시브를 좀 비교해보자면 자스티스와 이예림 39, 36 높은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 강소희와 타나차도 32, 36 높은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시브 효율로만 봤을 때는 오버 쪽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이제 6라운드고, 이제 지금 최근의 경기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좀 이제 지는 팀들은 조금 이제 포기하고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버 중에는 언더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기준점이 85.5인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여자부에서는 5세트가 가지 않으면 이제 기준점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은 최근 기록입니다. 현대건설은 기업은행 상대로 3대1로 이긴 기록인데요. 공격의 점유율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시즌 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카리의 공격 점유율이 좀 이제 많이 다른 용병 비에 낮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좀 좋아지는 이런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의 성공률도 나쁘지 않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양효진, 그리고 자스티스, 그리고 이예림 요 4명의 선수들이 제 역할을 좀 해줬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리가 좀 점유율도 좀 낮고 다른 아포지 스파이커에 비해서 조금 낮은 건 좀 흠이지만, 어쨌든 4명 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줬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김희진과 이제 나연수 조금 이제 낮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주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도 이제 나쁘진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 현대건설도 이제 도로공사만큼 리시브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자스티스는 지금 50%의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 이예림도 40%대의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점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강점, 현대건설은 높이에서 높기 때문에 블로킹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도 많고, 지금 이제 카리는 한 경기에서 8개를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세트인 걸 감안해 봤을 때도 매우 높은 수치를 비교해주고 있고, 한 가지 이제 좀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6라운드, 5라운드가 돌입하면 체력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높이가 높은 팀이 좀 유리한 점은, 카리와 양효진,
190이 넘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은 이제 점프를 조금만 뛰더라도 좀 이제 높이에 도달할 수 있고, 도로공사처럼 높이가 이제 낮은 팀들은 점프를 많이 뛰어야지만 높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높이에서 높은 점이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이제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범실 관리도 4세트인 걸 감안했을 때는 관리는 잘 됐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기록입니다. 도로공사는 GS칼텍스 상대로 3대1로 이긴 기록인데요. 공격의 점유율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V리그입니다. 공격의 점유율 45, 그리고 이제 공격의 성공률도 44.78,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타나차도 제2의 옵션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세빈도 이제 3옵션을 제대로 해줬고, 이날은 이제 GS 상대, GS가 이제 오세현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도적으로 이제 미드라인의 빈도수를 좀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에 가까운 이제 공격의 빈도수가 나왔고 그게 제대로 먹혀 들어갔던 전술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세현이 없기 때문에 중앙이 좀 헐겁고 권민지와 이제 최가은이 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김세빈과 배유나 좀 이제 의도적으로 좀 많이 사용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김세인도 높은 공격의 성공률이 나왔습니다. 지금 팀 분위기로 봤을 때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이제 선수들이, 도로공사 선수들이 공격의 성공률이 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팀 분위기가 좀 업이 되는 거는 도로공사 쪽이 조금 더 업이 많이 된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공격의 점유율도 처음으로 미드라인에 이제 빈도수가 20%를 좀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컨디션은 매우 좋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현대건설만큼 이제 리시브 효율도 나쁘지 않은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 한 가지 이제 단점은 높이에서 이제 좀 낮기 때문에 블로킹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조금 더 적으나 4세트인 걸 감안했을 때는 뒤처지지 않는 김세빈의 지금 7개의 블로킹의 기록이 좀 있고, 타나차도 4개, 그리고 이제 배우나도 4개, 이제 양팀 다 조금은 이제 업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범실 관리 조금 이제 한 가지 흠인 게 이제 모마가 연속 경기 지금 10개를 넘게 좀 범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선수들은 범실 관리가 4세트인 걸 감안했을 때 현대건설보다 조금 더 잘 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은 상대성 데이터입니다. 좌측은 현대건설, 우측은 도로공사인데 공격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로공사가 조금은 앞서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공격 데이터 눈여겨보시고요. 서브에서 봤을 때 이제 현대건설이 앞서고 있습니다. 블로킹에서 봤을 때도 현대건설이 앞서고 있고, 디그에서 봤을 때도 현대건설이 앞서고 있습니다. 세트에서 봤을 때는 도로공사가 앞서고 있고, 리시버에서도 도로공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경기는요, 오늘 관전 포인트는 카리의 이제 위험 리스크를 선택하고 현대건설로 가느냐, 아니면 도로공사의 좋지 못한 어웨이 경기력을 믿고 도로공사를 가느냐, 제가 봤을 땐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제 오늘 경기 좀 많이 어렵습니다. 1, 2위 전이고 양팀 다 중요한 경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도로공사의 어웨이 경기력이 너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도로공사가 좀 최근 기록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또 이제 좀 유리한 경기를 할까, 아니면 또 이제 현대건설의 카리가 좀 이제 경기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어려운 경기를 할까 매우 고민을 했었는데,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는 5대5 경기라고 좀 보여지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조금 이제 50%밖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픽은 이제 도로공사의 세트 프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언어보도 사실은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사실은 이제 82.5 정도였다면 이제 오버가 좀 낮다고 좀 보여지지만 4세트 경기를 저는 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기준점이라면 오버가 좀 이제 안전하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85.5입니다. 85.5면 사실은 좀 저는 이제 언더 쪽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오늘 경기 픽이 좀 많이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제 좀 따지고 보자면 5라운드, 6라운드에는 외국인 용병에게 좀 이제 의존하는 득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언수가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이제 세트가 좀 이제 한 세트, 두 세트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좀 보기 때문에 굳이 저는 승패를 좀 따지자면 도로공사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경기 강소희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소희가 나온다면 승과 세트 프랜승, 그리고 이제 85.5라면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강소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분위기가 크게 좀 변하기는 어렵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현대건설 쪽의 승을 보고 세트 마이는 3대1을
어느 팀이 이겨도 저는 풀세트는 가기는 어렵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3대1의 스코어를 보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승과 세트 마엔 요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픽이 난해한데요. 이제 결승전이라고 좀 봐도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픽 자체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소희 출전하는지 좀 보고 최종 픽을 오늘도 7시 경기이기 때문에 6시 반경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구 스페셜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늘 경기가 배구 스페셜 네 번째 도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이제 미적중이 됐기 때문에 가벼운 소액으로만 좀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6시 반에 최종 픽과 배구 스페셜 남자부 여자부 경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